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견봉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견봉, 튀어나온 뼈죠. 견봉을 깎아주는 수술을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유식하게 아크로미오플라스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충돌 증후군 이전에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정의입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 견봉과 회전근개가 서로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정의합니다. 어깨, 여기 견봉과 회전근개가 서로 부딪혀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죠. 충돌 증후군, 분류는 넘어져서 생기는, 다치거나 해서 생기는 외상에 의한 충돌,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아파져요. 나이 들면 생기는 비외상성 충돌 증후군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충돌 증후군이 심해지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충돌 증후군. 그래서 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뾰족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여기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이 여기가 저맥낭이에요. 저맥낭이고 이 빨간색이 이렇게 쭉 가는 요거를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힘줄이라고 그러죠. 근육이 뼈에 붙을 때는 힘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근개 힘줄이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니까 저맥낭도 붓고 심해지게 되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충돌 증후군은 염증을 일으키고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심해지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거죠. MRI에서 잘 보입니다. MRI에서 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저맥낭에 염증이 생기고 저맥낭이 붓고 회전근개에도 이렇게 하얗게 벌써 약간 염증이 생기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네요. 견봉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견봉의 형태는 선천적으로 뼈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뼈의 모양이 뾰족하면 파열이 잘 된다는 거죠. 타입 1, 2, 3가 있습니다. 타입 1은 거의 정상이에요. 팽팽한 플랫한 모양이다. 타입 2는 아래쪽으로 살짝이 커브입니다. 살짝이 커브 모양이고 타입 3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되는 후크 형태라는 거죠. 그림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타입 1은 이렇게 이쪽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보이죠. 타입 2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쏠려요. 타입 1보다는 약간 커브돼 있죠. 타입 3 약간 더 휘어져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요걸 좌우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요거는 점선으로 보니까 어때요? 견봉이 이건 평평한 타입 1, 타입 2는 약간 커브죠. 약간 휘어졌다. 타입 3는 완전히 꼬부라진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런 형태. 타입 3 후크 형태다. 이게 파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모양이면 회전근개가 많이 찢어지겠죠. 이 모양이죠. 이렇게 되니까 뾰족해서 여기를 많이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이 뼈를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견봉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튀어나온 뾰족한 견봉을 깎아주는 수술이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이거 깎아줘야 되느냐 놔둬야 되느냐,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영어로는 아크로미오플라스티, 견봉 성형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견봉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ASD라고 하는데요. 아스로스코픽 내시경으로 서브 아크로미알 견봉하, 아크로미알이 견봉이죠. 서브는 밑에니까 견봉하 디컴프레션 감압술, 내시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ASD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견봉 성형술은 회전근개 파열 우리가 봉합을 할 때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견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뭉뚱하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걸 깎아주는 것을 우리가 견봉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깎아줬죠.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잘 깎아진 게 보이시죠? 예쁘게 잘 깎아졌습니다. 견봉 성형술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봉합을 시행하는 동안에 시야를 좋게 해줍니다. 봉합을 하는 동안 시야가 좋게 돼서 상당히 수술이 잘 되죠. 여러가지 기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구 조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역시 수술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견봉 성형술은 많이 해주게 됩니다. 제8의 빈도를 줄여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후크 모양 또는 커브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견봉을 깎아주게 되면 수술 이후에 회전근개가 견봉에 부딪히는 충돌의 가능성을 줄여주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하는 거예요. 제8의 빈도를 떨어뜨려주고 또 회전근개 수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견봉 성형술을 하는데, 이러한 많은 장점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논란거리는 있지만 이왕 회전근개 수술할 때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요 금방 하게 돼요. 10분에서 20분 소요되는데요. 처음에 경험이 없으면 오래 걸리겠지만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주게 됩니다. 견봉 성형술 할 때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CA 리가멘트라 그래요. 오구 견봉인데 코라코 아크로미알 리가멘트 요거예요. 흰색. 그래서 여기는 오구예요. 오구 돌기. 오구 돌기고 여기는 견봉이거든요. 요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지나가는 게 CA 리가멘트 오구 견봉인대인데 수술을 하다 보면은 오구 견봉인대가 약간 더 이렇게 수술하는데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견봉을 딱 깎아야 되는데 이 녀석이 여기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는 요거를 다 제거하지 말고 살짝 유리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유리라는 거는 분리하고 유리하고 하는 게 살짝만 제거한다는 거죠. 살짝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견봉 깎아주게 되면은 예쁘게 되죠. 잘못하다 보면 다 없어지기도 하는데 수술을 잘해서 살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액낭이라는 이야기 해볼까요? 점액낭은 아까 전에 사진에 보셨죠? 요거예요. 파란색. 회전근개 위에 있는 주머니입니다. 점액낭 주머니. 무릎에도 있거든요. 무릎 앞에도 이렇게 점액낭이 있고 팔꿈치 뒤에도 점액낭이 있고 그리고 발목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에도 점액낭이 있어요. 뾰족한 뼈를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 물주머니예요. 그래서 회전근개와 견봉 사이에 충격 역할을 해주는 쿠션이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염증이 잘 생겨요. 생기게 되면 우리가 점액낭염이다. 벌사이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전근개와 견봉 사이에 끼어서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으니까 염증이 생긴 것을 점액낭염이라 합니다. 점액낭은 이렇게 견봉 사이에 있는데 회전근개랑 요게 근데 어깨를 올리게 되면 사이에 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충돌이 일으킨다. 그러죠. 그래서 견봉화 점액낭 충돌 임핀지 끼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점액낭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붓고 통증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아프게 되겠죠. 점액낭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긴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을 점액낭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벌섹톰이라고 하죠. 염증이 생긴 점액낭을 제거해 주는 수술이라고 하고요. 목적으로는 점액낭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므로 통증 유발 인자를 제거를 해준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붓고 아파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약 먹어도 호전도 없고 할 때는 점액낭을 절제를 해주게 되면은 염증 소스가 없어지니까 좋아지겠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회전근개 파열이 됐는데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점액낭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회전근개의 힘줄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봉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제거를 해야만이 회전근개 봉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염증이 있으니까 제거를 해주고 회전근개 봉합을 하려고 하면 점액낭은 제거돼야 되면 좋습니다. 또 회전근개 파열이 클 경우에는 점액낭을 제거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다 이렇게 봉합을 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땡겨오고 강봉이 파열이기 때문에 시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방, 후방, 측방, 기수강호까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회전근개 힘줄이 여기 파열이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앞에 덮고 있죠. 뿌옇게. 이걸 우리가 점액낭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회전근개 힘줄인데 뿌옇게 덮고 있어요. 빨갛고 뭔가 점액낭은 또 핏줄이 많이 있어서 시야도 가리게 됩니다. 요거를 다 제거를 했어요. 뿌연 걸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잘 보이죠.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이 보인다는 거죠. 뿌연 점액낭을 절제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지혈을 잘 하면서 수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돌 증후군 정의 좀 알아봤고요. 그에 따라서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는 견봉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수술적 내용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해주십시오. 이 영상 끝나고 나면은 구독 버튼이 있어요. 기다리셨다가 그거 누르고 다른 영상 봐주세요. 오늘도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회유하세요. 감사합니다.